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요즘 세 번째 시간 혼돈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얘기를 문헌정보학의 과거를 알아보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좀 제목을 좀 과하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돈이라는 것이 지금 뭐가 옳은지 그른지 막 뒤섞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문헌정보학이 도서관 경영, 도서관 교육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성장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공공도서관이 보급되고, 그럼 또 문헌정보학과 사세 교육의 필요성도 생긴 것이고, 사설을 양성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도서관의 효율성에 있습니다. 보다도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보다도 좀 저렴한 인건비를 써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을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 도서관 사서가 갖고 있는 전문성, 그 사서들의 교육비, 사서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제 상상이랑 당시 그렇게 뒤처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 자체가 고도의 지식을 요구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지식을 요구한다는 것은 일단 책을 다루는 것이, 책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장세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장세의 주제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깊이도 굉장히 베리에이션도 상당히 컸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기능성을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조화하고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킨 다음에 매뉴얼화시켜서 그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서 배치를 하면 적은 인건비를 가지고도 고급 인력을, 또는 적은 인건비로 모든 도서관으로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도는 좋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학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약점이, 그것이 기능인을 양성하기 시작하는, 원래 대학의 본질은 교양인을 키우는 거지만, 이제 사회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위 공과대학이라든가 사회과학대학이라는 것들,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능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뭐랄까, 정규화? 표준화? 그러니까 교과서가 약간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처럼 진행되고, 이미 다 예정되고 약속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도서관 사서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그러다가 60년대에 들면서 컴퓨터가 상당히 확장됩니다. 컴퓨터 기술이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컴퓨터 기술이 성장하고 60년대 와서는 상당히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웬만한 곳은 다 대형 컴퓨터들, 중형 교육용도도 쓰고 하면서 컴퓨터 교육이 시작되어졌고, 프로그래밍 교육을 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컴퓨터가 해결해 갑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뭐냐면, 지식을 다루거나 정보를 다루는, 데이터를 다루는 일들, 도서관이 하는 일들을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건 데이터를 다루는 겁니다. 책이 하나의 물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류 하나하나의 위치를 정하고 소비자를 찾고 그걸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데이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서관이 이제 보다 더 확장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이라기보다 문헌정보학이, 그러니까 도서관학이 확장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교육의 필요성들을 갖고 들어오죠. 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컴퓨터를 전공했거나 수학을 전공했던 사람들이 문헌정보학까지 많이 대거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문헌정보학은 학부 교육이 아니라 대학원 교육이 되어야 해. 근데 미국에서 대학원 교육을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학부까지는 소위 교양교육입니다. 그럼 대학원에 가서는 전문교육들이 들어가죠. 그 전문성의 여러 가지 중에 직업교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싱도 들어가 있고, 덴탈, 메디칼, 로우, 소셜워크, 전부 전문성이라니까
직업교육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라이브 사이언스도 들어가 있었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 특정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직업교육이라면, 도서관학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가졌던 그 매뉴얼적인 얘기, 기능적인 얘기들이 확장성이 필요한 거예요. 컴퓨터를 도입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들, 우리가 했던 분류, 우리가 했던 책임들, 도서관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도서관 이제 외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도서관 성장에는 출판의 성장도 한 몫을 합니다. 출판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그 출판물들을 도서관에 납본을 하고 도서관이 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 그것의 뭐라 그럴까요? 효율성, 효과, 그것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색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의 가장 꽃은 레퍼런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도서관이 얼마나 장사를 많이 갖고 있느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문화 힘일 수도 있지만 자본의 능력일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레퍼런스 서비스는 지금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도서관 사서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저 레퍼런스 툴들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인데, 컴퓨터 사이언스가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에 파격적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출판물로서 출판사 쪽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사서의 역할도 점점 역설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가 문헌정박을 얘기하면 꼭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문헌정박은 서지학 전공이 있고 도서관학 전공이 있고 정보학 전공이 있어. 그 세 개가 뭐가 다르지? 서지학은 옛날 우리 조선시대 일제 강점기 그 이전에 생산되었던 출판물들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고, 도서관학과는 우리가 그동안 해방되어지고 만들어진 학교, 현재 도서관들에 대한 운영을 감당하는 곳이고, 정보학은 새로 도입되어진 기술, 새로 도입되어진 이론들을 배우는 곳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서지학은 잘 모릅니다만, 서지학은 내용서지가 있고 형태서지가 있단 말이야. 내용서지는 뭐고 형태서지는 뭐지? 대부분의 문헌정박을 하는 사람들의 서지학 전공자들은 형태서지에 빠져 있습니다. 도서관학교랑 똑같습니다. 책이 형식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이 목각인지 목파인지 금속인지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고, 어떤 금속 활자를 썼는지, 어떤 나비 모양 이런 종이와 종이 사이에 있는 문양들을 가지고 시대를 구분하고, 옛날 비블리오그래피, 서양 애들이 말하는 서지학도 그런 것들입니다. 저 사람이 사용한 어휘들을 놓고 봤을 때 저 어휘가 언제 생산되어지고 언제 많이 쓰였고 어느 이전에는 그런 어휘를 쓴 적이 없어. 그럼 이 책의 출처는 최소 몇 년 이후일 거야. 이건 누구의 작품일 거야. 밝히는 작업들이죠. 그거와 도서관학과에서 말하는 이 책은 내용이 뭐이고 이 책은 제목이 뭐고 형식은 어떻게 되어 있고 페이지는 얼마짜리고 주제는 뭐고, 실은 다 같은 내용들이고 어느 시대를 담당했니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럼 정보학은 뭐가 다를까요? 정보학은 생뚱맞게 외부에 있는 얘기라는 것이야. 그 처리하는 데이터 처리 방식이 다른 것이고, 대상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여전히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이렇게 표현하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식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지식 자원들을, 리소스가 지식일 뿐이지, 이 역시 다 데이터로 처리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분석하는 거죠. 우리가 한 분류, 책들의 밸런스를 지켜주는 게 좋겠어. 어느 주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 지역에 이 대학 도서관, 또는 이 공공도서관이 원하는 자원들이 주로 어떤 주제에 있지? 그 주제에 대한 밸런스를 만든다든가, 키워드 몇 개만 가지고도 주제를 추출해낼 수 있다든가, 책인어를 끄고 이 책을 보고 이 책에 나오는 어휘들을 가지고 책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가, 그래서 인간의 자기 지적 역량을 가지고 했던 일들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이죠. 생산되어진 자원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구조화시키고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소위 패턴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이테이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다 같은 맥락의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서지학을 하는 분들은
취급하고 있는 자원을 오래된 예적 것에 맞다 보니까 일반인들에겐 접근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런 자원들이라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복을 한다는 친구들은 굉장히 세련된 학문을 하고 있는데 웬걸 컴퓨터 사이언스도 아니고 수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남들이 만들어둔 이론을 공식을 가져다가 적용해서 뭔가를 발표를 하지만 실험실을 벗어나지 못한 약점을 갖게 돼요. 이 현재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데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나 논문을 들여다보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처럼 쭉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그걸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기껏 현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 마크 우리가 서지학을 목록을 다루고 있는 그 목록의 내용들을 전산화시켰을 때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화시켜야 컴퓨터에서 읽어낼 수 있을까? 소위 테이블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막 떠들었지만 그냥 그렇고 그런 테이블을 만드는 내가 임의로 만들었으면 테이블이야. 다만 도서관 최대 장점적 약점이 뭐냐면 그거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단의 문제야. 도서관이 수백 개가 되더라도 같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머신 리더블 캐탈로그를 만드는 것은 그게 마크는 코막은 우리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외에도 많은 것을 이름도 불리고 직업도 불리고 별명도 불리고 많지만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밝힌 이유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속적인 방법이 많은데 그냥 마크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목록을 들여다보면은 컴퓨터에서 검색해서 탁 이 내용이 뭐지 하고 들어가면 목록이 있던데 그 목록에 보면은 그런 마크 형식대로 그대로 살려서 막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 기술 우월성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몰입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거꾸로 본다면은 제대로 그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브러리 오토메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오토메이션, 어떻게 오토메이션을 하지?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죠? 딱 책 하나 들어오면 타이틀을 읽고 이 타이틀을 읽으면 주제가 뭐일 것이다 하고 딱 DDC 분류표를, KDC 분류표를 놓고 찾아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90%는 다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 단 예외 조항들이 발생하죠.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런 걸 시험 문제 내면 제일 좋아하죠. 넌 틀렸어. 이런 예외 조항에 속하는 것들이야. 세심히 바라보라는 거지만 기계는 컴퓨터는 시각에서 다 해주는 거죠. 인간이 했던 방식을 기계적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물론 그 메커니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해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라이브러리 오토메이션에서 도서관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어지면서 과거 사서가 했던 상당한 일들을 여전히 사서가 하지만 모든 사서가 하지 않고 일부 사서만 하고 그것을 다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래서 OCLC 같은 LC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웬만한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도서관에서 분류도 하고 목록도 하고 레퍼런스 서비스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 일들의 주 목적은 뭐냐면 도서관에 있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 서지학은 뭐고, 문헌정보학은 뭐고, 정보학은 뭐고, 도서관학은 뭐고, 이름이 다르고 마치 자기가 배운 내용이 다르지만 정보학을 배웠다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쓸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쓸모가 있으려면 그 이론들이 거기서 생산되었던 여러 가지 모델들이 현장에서 적용되어야 하는데 현장은 여전히 구태하다는 겁니다. 도서관이 엄청 발달된 것 같지만 여전히 서가에다가 책을 배열하고 그 책을 찾고 책을 서비스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나오죠. 모든 자원이 물리적 형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원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디지털 자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이북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사회 속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섞여있든 안 섞여있든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특정한 책을 전달해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은 레퍼런스 서비스라고 제가 레퍼런스 툴을 활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진정 도서관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검색하고 또는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책,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을까? 결국 도서관에 오는 손님은 무슨 책이 요즘 나왔을까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들고 가서 그 책이 우리 도서관에 있는가 없는가와 도서관의 서비스의 품질을 기대하고 요구하면서 이 책이 우리 도서관에 없어도 어떤 도서관에 있든 간에 내가 볼 수 있게 해줘. 인터넷 라이브러리. 오늘 이후 그런 서비스는 좋아졌지만 그 속에서 전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서들의 위상이라든가 사서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아주 막말로 이걸 우리가 대학원에서 배워야 해? 지금은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도서관에서 일을 하려면 사서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사서 자격증을 따려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주 까놓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 교육받을 만한 수준의 것들이야? 물론 그 내용을 모르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걸 전부 공유하면서 어떤 사서는 물언정보학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충분히 자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나라도 나 혼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책이 100개가 들어오면 99권은 이미 어느 도서관에 등록한 책이고 그걸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한 권 정도 자기가 등록하면 되는데 조금 사악한 친구들은 그 책을 움켜쥐고 있다고 언젠간 누군가가 등록하겠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분류란 아이가 기왕에 있던 책들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워크넘버라고 말하는 저자기호표 등등 그거 룰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그 룰 따르지 않아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기준표 그건 기준표이지 가서 확장해서 쓰라는 얘기인데 그 기준표 절대 확장하지 그대로 갖다 씁니다. 왜? 책과 책은 뭐만 다르면 됩니까? 콜라만만 다르면 됩니다. 구분만 할 수 있으면 어떤 번호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런 번호들을 붙이는 이유는 인접하게끔 만드는 거죠. 유사한 책들이 같은 주제에 같은 내용의 같은 저자의 책들이 인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행위들인데 그런 원리 원칙도 실은 지금 지켜지지도 않고 굳이 지키지 않아도 이용자들은 브라우징도 잘 하지 않습니다. 브라우징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아이들 그런 경우 도서관 책도 많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서가 한두 개면 브라우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한 얘기는 반성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문헌정박이 어떻게 가려고 하지? 서재학은 없어지는 건가? 제가 서재학자들한테 그러고 야 출판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출판물도 서재학적 시각에서 비블리오그래피라는 시각에서 보고 그걸 분석해서 연구하는 학술적인 부분이 많아요. 서재학은 학술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그 속에 내부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문헌정보학, 도서관학, 정보학과 다르냐? 똑같습니다. 거기에 어떤 기술을 쓰는지 정보학 기술, 소위 말하는 정보학 기술이라는 걸 가지다 서재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그 필기체로 쓰면 다 문자 인식하지 않습니까? 옛날 글들 쫙 한번 스캔해서 읽으라 그러면 무슨 글자인지 다 아는데 거기서 한 걸음 넘어가서 이 글자가 목각을 한 글자인지 목판에서 나온 것인지 금속활자인지 금속활자라면 어떤 시대의 금속활자이고 어떤 책, 어떤 활자판을 사용했는지 맞춰주죠. 데이터베이스만 갖고 있습니다. 비교 분석하니까. 그게 기술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술로 가능한 그것의 소위 백데이터들, 레퍼런스들, 데이터베이스들은 누가 만들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그 전문가가 문헌정보학한 친구들이죠. 기록학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보학이라는 이름, 도서관학이라는 이름, 서재학이라는 이름도 구분해가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 섞이고 응용해야 돼. 도서관학이라고 말하는 쪽에서도 정보학에서 말하는 기술들을 통해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고, 정보학을 한다는 친구들도 좀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르고노믹스라고 합니다. 인체공학, 인간공학. 인간이 얼마나 잘 편안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서가의 높이는 어떻게 정하지? 앞으로는 서가가 없어질 텐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집 서고가 생기고 내가 직접 가져가서 책을 빼다 줄 텐데, 저희 창고 작동하는 데 보면은 물류 시스템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자동차 주차까지도 지금 기계가 차 밑에 딱 들어서 좁은 데다 밀어넣죠. 주차 공간이 제일 부족한 공간. 아파트 단지에서 뭐 한 집에 2대 있니, 3대 있니, 그 고민하지 않아도 충분히 밀집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2층, 3층짜리 서고 주차구 빌딩 만들듯이 서고도 언젠가는 밀집이 되겠죠. 지금도 박스에다 책을 넣고 이 박스를 저희 물류 시스템으로 움직여서 네가 찾는 책은 어느 박스에 있어. 그 박스는 기계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 박스가 아니라 책 하나하나가 독립돼서 로봇이 빼다가 전달돼 주겠죠. 그럼 묻죠. 저 책 관리는 누가 하지? 뭐 AI까지 얘기하면 더 혼란스럽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누군가는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면 뭘 해서 우리가 이걸 하지?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에서 어느 일이 내 일이지? 어느 게 사회의 진정한 일일까? 행정 업무? 지금 행정 업무도 전부 디지타이징 됐습니다. 문서가, 종이 문서가 돌아다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부 기록이 전산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제를 할 때 분명하게 잡힌다는 겁니다. 그 모니터링도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 관리하면서 제일 등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니터링 하는 일입니다. 그 모니터링은 이 문서가 제대로 만들어졌어? 적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야? 잘 처리되고 있나? 잘 관리되고 있나? 보안 유지는 잘하고 있는가? 그게 1년 지난 다음에 창고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기록 관리는 내가 하는 거야? 기록 연구자가? 아니면 기록을 생산하는 집단이 하는 거야? 아니면 기록 그 문서 구조를 만든 사람이 하는 거야?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없어지는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사서가 없어지는 직업군에도 꽤 높은 순위에 있고 살아남은 직업군에도 꽤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 살아남는 중, 그 사서가 서비스잖아. 그럼 사람이 해야지. 그 서비스가 자기 지적 능력과 자기의 어떤 감성, 본성에 의해서 인성만 가지고 그런 싹싹하거나 성량하거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식당에 가면 그 사람들이 편하게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 식당에 가보십시오. 어디에 앉고 무엇을 주문하고 나올 때 어떻게 계산하고 그 받은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 서비스가 꼭 인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구조, 조직, 공정 모두가 다 포함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문헌정보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